오늘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서울 등 중부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발효가 됩니다. 서울시는 24시간 한파 종합 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눈이 쌓이는 적설일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다가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되면서 겨울철 피해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서울시의 제설 한파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의 배광환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겨울철 기상정보에 도움을 주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뜻에서 이제 대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절기가 얼마 전에 지났죠. 예. 본격적으로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제설 한파 대책 이미 마련이 잘 돼 있는 거죠? 예, 우리 시는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한파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간 중에 그 자치구와 서울시는 24시간 상황 체계를 유지해가지고 예. 뭐 폭설이나 한파가 발령되면 그 신속한 대응과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눈이 쌓이게 되면 일단 빠르게 그 눈을 갖다가 이제 치우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장비나 인력이 항상 그렇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제설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만약 예. 초기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교통 혼잡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 그렇죠. 불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우리 서울시는 충분한 제설제 확보와 장비와 예. 그 인력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속한 추동 제설을 위해 가지고 강설 예보 3시간 전에 이미 직원들한테는 비상 발령을 내리고 예. 그다음에 파주나 문산이나 강화도 등 시 외곽의 5군데의 강설 그 예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 그 예측 시스템에서 일단 강설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은 제설 차량을 그 제설 취약 지점에 배치해 가지고 추동 제설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올겨울 날씨 어떻게 됩니까? 세간에서는 올겨울 정말 추운 겨울일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어떤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 12월, 1월, 2월 이 석 달을 이제 달력상으로 겨울로 보는데요. 예. 지금 이제 12월 11일이니까 상순 지났는데 올겨울 역시 우리나라 겨울철에 나타나는 그런 추위 지금 전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전 지구적으로 따뜻하고 쪽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최근 한 4, 5년 겨울을 보면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겨울 날씨가 굉장히 혹한 보이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가장 추운 겨울철에 북극 지방이 과거보다 따뜻해지면서 북극 지방에 머물러야 될 이 찬 공기들이 저 유럽 쪽 또 저 캐나다, 미국 쪽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확장해 내려오면서 밀려 내려오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혹한이 나타나는데 이를 지구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말하는데 올겨울 역시 추위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눈도 많이 내립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게 아까 말한 북극의 찬 공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시베리아 지역에 눈이 얼마나 덮여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북극 지방의 얼음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덜 반사시키고 그래서 따뜻해지고 그래서 이 따뜻한 공기들이 바지가 흘러내리듯이 지금 내려오는 형태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과 내일 사이 이 호남 서해안 지방에 많은 눈이 예상이 되거든요. 자, 이런 형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때마다 이게 서울 경기 쪽으로 만약 걸리게 되면 이 서울 경기에 이제 많이 내리게 되는 건데 올겨울 역시 통상적인 그런 어떤 폭설 또 통상적인 한파 전망이 되는 겨울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차를 몰고 쭉 출퇴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사고 나는 지역이
뭐 교차로가 있다든가 이렇게 그 램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차가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곳, 나들목, 뭐 인터체인지, 뭐 이런 곳들이 주로 보면은 들치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고가 차도나 교량 램프 등은 지금 강설시 그 지체가 쉽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자동 액상 살포 장치라 그래가지고 그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나가지 않고 그 단추만 누르면 그 제설 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설 취약 지점 289개소에 대해서는 제설 책임제를 그 책임 제설제를 그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는 그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기속적으로 나가거나 제설함 관리를 해가지고 그 제설 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50개소에서 자동 액상 살포가 된다고 들었는데 50개소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우리 뭐 다리라든가 또 램프들이 워낙 많은데. 다리는 그 다리에 그 맡은 구역별로 해가지고 다 지정돼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일 문제가 램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램프. 저희들은 뭐 취약지점 램프에 대해서 50개소 같으면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도로는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차들이 막 제설차가 그냥 쭉 밀고 다니기도 하고 염화칼슘도 굉장히 빠르게 쫙 뿌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초동에 빠르게 움직여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문제는 뭐 골목들 또 계단이 많은 그 주택가들. 저 예전에 그 특히 그 삼성 그 어디죠? 그 삼선로 있는 그 이쪽 산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쪽은 정말 취약하더라고요. 이런데 제설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돼 있나요? 고객길 취약 지점에는 우리 저기 3,600개소의 제설함을 설치해 가지고요. 그 안에 제설제랑 모래랑 그 삽등을 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600개소의 제설 보관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고지대나 취약지점을 제설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한 250개소의 무료 제설 도감이라고 그 설치를 했고요. 그 이면도로 같은 데는 그 소형 그 액상 살포 장치를 또 365개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건 또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제설함들은 다 있는데 그 제설함에 뭐 문이 잠겨 있다든가 비상시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거를 열어서 이렇게 뿌린다거나 이런 그 다른 대책들도 충분히 마련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제설함에 대해서는 저기 인근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2명이 담당을 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설함에 만약에 제설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많이 떨어지면 저희들한테 뭐 문자로 보내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제설함을 또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 겨울 최악의 한파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더 추워질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올 겨울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장기 전망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으로 북극이 따뜻해지고 그 찬 공기가 넘쳐내려면서 이 현상은 당분간 매년 겨울마다 계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올 겨울 역시도 그런 어떤 그 추위는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과거 30년, 40년, 50년에 비하면 그렇게 춥진 않은 겨울은 사실이에요. 그해 작년에 가장 많이 내려간 그 최저 기온이 영하 뭐 한 12, 3도 이렇거든요. 과거에 이제 뭐 영하 20도 이하 내려가는 날이 뭐 한 열흘 되고 이랬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과거와 비교해서 분명히 따뜻해진 건 분명한데 최근 이 북반구의 그 동아시아 쪽의 추운 이런 겨울은 올해도 역시 이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겨울이 길고 추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폭설로 인한 피해가 워낙 뭐 눈이 보이고 또 생활에 밀접한 일이다 보니까 뭐 서울시의 어떤 책임감이 굉장히 그 주목이 되는데요. 자, 일단 한파를 대비한 서울시의 대책들은 딱 찝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파 대책도 제철 대책에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그 한파가 한파의 평상시 관리는 상황 관리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그 한파 종합 지원 상황실이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운영되면 노숙인이나 예. 그 홀몸 어르신, 예. 그다음 쪽방촌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호 예.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예. 그 한파 취약 시간대인 그 새벽 시간에 예. 그 공원이나 그 공중 화장실 등 예. 그 취약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 그 한파주의보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대개 그냥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나오는 건가요? 전날 기온에 비해 가지고 이제 10도 이상 떨어지면 한파주의보, 15도 이상 떨어지면 한파경보로 지금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얼마나 추운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리고 기상청에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파가 우려되는 이유가 사실은 뭐 예상이 막 이렇게 다 되면 그러면 미리미리 이제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대응책들이 많아지는데 갑자기 이상 기온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파주의보는 기상청에서 내는 건데 기상청에서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뭐 추워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한파주의보가 막 경보로 울려서 놀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이상 기온 현상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요? 네,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공기의 어떤 변칙적인 변화인데요. 예.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그 위도상으로 중위도에 있는 이 우리나라 한반도의 겨울은 과거에도 늘 있어왔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좀 더 춥고 덜 춥고의 차이 문제입니다. 예. 지구 온난화하면 이제 기상 현상을 말하거든요. 여름철에 폭우가 늘어난다거나 겨울철에 이상적인 한파가 나타난다거나 또 그 경험해보지 못한 폭설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현상인데요. 따라서 지금 묻는 그 이러한 이상한 그런 날씨의 변동폭은 당연한 자연의 현상의 일부거든요.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가 사만사온이라 그래가지고 3일 추우면 이제 좀 따뜻해지겠구나. 그럼 그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3한으로 끝나지 않고 뭐 10한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따뜻한 날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날 하루가 뭐 호되게 춥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그 특징이 날씨의 변동폭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널뛰기 날씨가 자주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주식 장세도 널뛰기 장세하면 주식 투자자들이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날씨, 그러니까 날씨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그렇게 예측이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폭설 준비 열심히 세우고 한파 준비 열심히 세우지만 이 두 개가 꼭 이렇게 한꺼번에 오면은 2차 피해가 아주 막심해지더라고요. 어저께도 뭐 20중 이상 이제 추돌 사고 나고 했던 게 사실은 이제 눈이 온 것에 대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그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 빙판이 생기면서 그냥 바로 사고가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2차 피해에 대해서 우리 그 시민들에게는 어떤 대책들이 있는 건가요? 기본 폭설에 대비해서의 2차 피해도 있을 테고 한파에 대비한 2차 피해도 있을 텐데요. 폭설에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지하철은 지금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요. 최대 1시간 연장하고 그 188회 정차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버스도 마찬가지로 막차 시간 연장은 1시간 하고 특정 시간대에 버스를 집중 배치할 뿐만 아니라 교통 상황실을 운영해 가지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게 최우선이고 사실은 빙판길이 돼버리면 버스 같은 경우는 힘들 테니까 어떻게 보면 지하철 위주의 정책들을 교통에서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희 제설 대책을 할 때 뭐 저희 서울시는 사전 제설 대책이기 때문에 눈이 온다 그러면 연막칼슘을 사전에 뿌립니다. 그 때문에 뭐 중앙 버스 차로나 그런데 결빙되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없군요. 뭐 그 시민들이 이런 한파와 폭설이 막 이렇게 같이 몰려오거나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그 지침을 갖다 좀 알고 있으면 좀 대응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시민행동 요령을 폭설과 한파를 대비해 가지고 시민행동 요령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폭설 시에는 그 자동차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예.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예. 이용하고, 그다음에 자가용 이용 시 그 안전 장구를 장착해 가지고 안전운전 하라는 거 하고요. 예. 그다음에 한파 때는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하고, 그다음에 한파가 되면 그 상수도 계량기가 동파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보온을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누구나 다 뭐 알고 있는 얘기지만 막상 이렇게 또 미리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잊기 쉬워가지고 저희도 예전에 주택에 살 때는 굉장히 동파가 많이 돼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삼선동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미리미리 주민들이 치워주시는 게, 기다리는 것보다 주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치우는 게 더 필요한 일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뭐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도로에 눈이 쌓이면 우리 스스로 일단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서울시는 눈치우기 인증샷 공모제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과 학생,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된 그 눈치우기 발대시 각오 캠페인이 이번 달 16일 날 열릴 예정입니다. 그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마을에서 이제 공동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이렇게 내 집 앞 눈 치우는 거, 또 이웃들의 그 혹시라도 추위에 약한 어떤 여건들을 갖다 좀 개선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해나간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기상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겨울입니다. 우리 특히 시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겨울철에 이제 피해를 주는 게 여름철과 달리 이제 그 폭설과 또 한파로 인한 동파, 교통사고인데요. 기상청이 이제 내일 눈이 많이 오겠다라는 이제 예보를 발표하면, 그게 이제 3cm냐 5cm냐 이런 어떤 그 적설량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기상 조건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생각해 보면 2010년 1월 1, 2, 3 신년 연휴를 보내고 1월 4일 날 서울에 하루에 25.8cm의 눈이 내려서 전 이 대도시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자, 이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겨울철이기 때문에 폭설이 발생했을 때 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 장비 또는 교육,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면 아마도 눈 때문에 혹은 한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염화칼슘의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이제 차를 몰고 다니는 입장에서 그래서 사전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결빙되는 도로는 없애신다는 얘기는 뭐 이제 믿고 있지만, 근데 그게 이제 적당히 이렇게 녹아 있는 상태에서 차에 붙었을 때 부식이 된다든가 이런 일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서울시의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제설을 위해 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량을 20%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염화칼슘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제설 효과가 높은 서병식 제설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염화칼슘 용액을 소금하고 같이 뿌리는 시스템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제설 효과도 높고, 그 염화칼슘 사용량도 적고, 그 시민들께서 뭐 염려하시는 그 피해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습염식, 그러니까 소금이랑 같이 염화칼슘을 같이 해서 뿌린다고. 염화칼슘 녹인 물을 소금하고 같이 3대 7 비용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차량 손상에도 좀 안전한 그런 시스템들을 앞으로 좀 늘려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백광한 과장, 그리고 또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 모시고 겨울철 제설과 한파 대책 확인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설과 한파에 시민 여러분들의 열린 마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